깨방변의 리얼로 깨알 같은 법률 지식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집주인이 아예 연락이 안 돼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 바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연락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보증금을 안 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그냥 집주인이 바쁜 거거나 잊어버려서 나중에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만 실무에서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 관리인이 대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책임을 미루거나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뚝 끊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단계까지 오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바로 보증금 지급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집주인이 잠수 타는 게 왜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일단 잠수 타면 아예 얼굴이 보이지가 않고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하나입니다. 집주인은 자금 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돈 받을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임대인이 자금이 없고 만약에 다른 채권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거의 결정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소송을 생각해야 하나요? 기준은 명확합니다. 첫째, 계약은 끝났는데 돈을 안 주는 경우. 두 번째로, 해지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반응이 없는 경우. 세 번째로, 연락을 피하거나 계속 미루는 경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미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번거로운 소송보다는 연락을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최악의 실수입니다. 곧 주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타이밍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특히 관리인 말만 믿고 기다리는 경우는 실무에서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방심하면 모두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하나요? 네, 다만 하나 더 중요합니다. 소송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실무에서는 이걸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로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하는 것, 두 번째로 협상력 확보 차원에서 점유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것. 이걸 같이 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을 정리하자면 뭔가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집주인이 잠수 타는 순간 못 받을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기다릴수록 보증금을 받을 가능성은 없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드시 회수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연락이 끊긴 순간 시작됩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에서 임대인의 연락 두절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라면 기다리는 것은 스스로 위험을 키우는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언제 시작하느냐,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잠수 상태라면 초기 단계부터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이 이와 유사하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 진행 가능성과 함께 보증금 회수 전략을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런 실제 사례 기준으로 전세금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계속 정리해 드리니까 필요할 때 바로 써먹기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깨방변의 리얼로우 박민현 변호사였습니다. 깨방변의 리얼로우 구독과 좋아요는 법적으로 권장사항입니다.